여기에 이제 뭐 저기 이제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일주일마다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 요리인류 그 빵편이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영혼의 맛이라고 하는 빵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은 그 로마 황제 빵이 있었고, 거기에 대척되는 빵이 있었죠. 바로 예수의 빵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빵은 이것은 세속의 욕망과 권력의 수단이었고 상징이었다면, 예수님의 빵은 나눔과 구원의 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빵 한 덩어리를 두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했다.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의 그 주제였는데, 근데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탈리아 가가지고 이탈리아 신부님 중에서 성서에 나오는 빵을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음식을 다 재현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 때 실제 무엇을 먹었을까? 그래서 그걸 다 재현해봤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우선은 그 당시에 다 바닥에 앉아서 먹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중세 시대에 유럽인들에 의해서 다시 그 재해석된 그 광경만 보고 있지만 실은 바닥에 앉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라 마짜라고 하는 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유월절 파스카에 먹는 완전히 무발효빵, 얇은 이 전병 같은 빵을 먹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리인류 편에 보면 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촬영한 것이 그 유월절 이스라엘에 가서 촬영한 것이 그 마짜를 만드는 광경이에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신성시대고, 그 마짜를 먹으면서 유대인들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런 그 저기 얘기가 있었고, 하여튼 그 영혼의 맛 빵은 저기 저주받은 명작이라고 나중에 한번 구해서 보세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분야마다. 네, 꼭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갈까요? 오늘 메인 테마가 요리한다, 고로 인간이다입니다. 이 명제에 대한 답을 특히 이제 앞으로도 쌀을 하실 거지만은 지금까지 빵과 국수에서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빵과 국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실은 누들로드 만들 때 빵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누들로드 할 때 빵을 많이 찍어놨어요. 근데 아주 많이 찍어놨어요. 왜냐하면은 국수를 보니까 야, 이게 밀이라고 하는 음식이 보이고, 그 밀에 정말 국수의 할아버지격인 음식은 빵이네. 계속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빵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두 가지 음식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우리가 오늘날 먹는 음식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을까? 실은 아주 짧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50년 후, 앞으로 100년 후 다 사라져버릴 음식들도 많다는 거죠. 아마 100년 후에는 박물관에 가야지 볼 수 있는 음식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100년 후에는 아마 우리 후손들이 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런 걸 먹었을까? 그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인류가 요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를 다른 존재들, 다른 생명체, 다른 동물들과 아주 차별하게 만든 어떻게 저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요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레시피,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생겨나다 실은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면 아직도 지구상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소비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들은 시간 몇천 년을 뛰어넘었고, 그 다음에 대륙을 넘어서 오늘날 정말 70억이 다 먹는 음식으로 확산됐어요. 근데 그런 음식은 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뭘까요? 바로 빵과 국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 진화에 성공한 음식들이죠. 우리가 진화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뭡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많은 개체들이 실은 다 공룡도 마찬가지고 많은 개체들이 다 멸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들은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실은 빵과 국수라는 음식은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놀라운 생명력과 진화의 어떤 에너지를 가진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음식의 어떤 그 공통점이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보존성입니다. 이 보존성이 굉장히 그 뛰어난 음식들은 또는 그런 조리법들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간고등어 지금 먹잖아요. 실은 뭐 그다음에 우리 육가공품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보존을 위해서 생겨난 조리법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수세 동안 먹게 되면 그게 맛있다고 이제 학습이 돼 버려요. 맛있다고 기억하게 되지만 실은 그것을 맛을 위해서 예를 들면 생겨난 조리법이 아니라 실은 다 보존의 것이고 실은 그러면서 국수나 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대요. 물론 빵, 며칠 지나면 다 딱딱해지고 못 먹잖아 그러지만 실은 이거를 우리가 초기의 인류처럼 가루를 예를 들면 물에 개서 먹었다고 치면 실은 그거는 한 반나절만 지내도 우리가 먹기 어려운 것이 되지만 이런 빵을 만들면 실은 이거 몇 개월 지나도 그냥 옛날 사람들은 다 뜨거운 차에 또는 뜨거운 수프에 담궈서 다시 부드럽게 해서 먹었던 음식이죠.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요즘은 우리가 생면들을 먹지만 겉면이라고 하는 파스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 뭐 이렇게 주방 찬장 청소하다 보면 한 3년 전에 사놓은 파스타가 저 구석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 끓여 보세요. 그 맛 별 차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음식 자체가 굉장히 보존성에서 어떤 우월한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거고, 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휴대성,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식들이 또 아주 사랑을 받고 정말 인류를 매혹시켰습니다. 빵은 제가 이제 빵을 취재하면서 막 처음에 여러 군데를 많이 갔는데 사하라 사막에 가서 이제 유목민들의 빵을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유목민들 아시겠지만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빵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놀라운 게요. 빵 만드는데 한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막에서는 부족한 게 뭐예요? 물이죠. 네,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 베르베르 유목민인데 여기서는 아이들의 가장 큰 일이 오아시스 가서 물 떠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이 저녁기가 될 빵을 만듭니다. 근데 이 물이 부족한 사막지대에서 빵이라는 음식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음식입니다. 왜냐? 밥에 비해서 빵은 물이 정말 적게 들어갑니다. 우리 밥 질 때 생각해 보세요. 쌀 씻는 것부터 해서 물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빵은요, 그냥 맥주컵 한 컵만 넣어도 빵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막은 물도 부족하지만 이제 불도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근데 실은 밥을 질 때는 많은 양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빵은 저 잿더미 속에 그냥 반죽 넣어두면요 한 20분, 30분이면 다 익습니다. 근데 이 빵은 제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았어요. 굉장히 괜찮았어요. 와, 근데 이 빵을 만들어서 실은 휴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밥해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밥은 상하기도 금방 상하지만 보존성도 떨어지지만 휴대가 어렵죠. 그죠? 근데 빵은 만들어서 그냥 자루 속에 딱 넣고 그냥 계속 가지고 다녀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빵이라는 음식은 휴대성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끼입니다. 빵과 차, 그 다음에 이제 콩, 그렇게 먹죠. 요 사진은 이제
오늘날 이 부풀어 오른 발효빵, 우리 이제 발효빵을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됐는데, 실은 발효빵의 탄생은 아까 그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 유목민들 초기의 인류들은 아마 발효라고 하는 것보다는 납작한 빵을 먹었을 것이다. 바로 반죽하자마자 바로 구워서 먹었는데, 이게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이 부풀어 오른 빵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집트, 고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부풀어 오른 발효빵을 먹는 사람은 문명인이요, 빵을 먹지 않거나 또는 납작한 빵을 먹는 것은 미개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정도로 이거는 획기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피라미드 주변에 그 발굴 현장에 이게 피라미드를 짓는데 동원됐던 노동자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실은 다 노동자들이었어요. 들이 먹던 빵을 굽던 곳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배자라고 해서 이게 이 원추형의 큰 토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죽을 넣고 발효된 반죽을 넣고 구웠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잿더미 속에 넣는 방식으로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의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피라미드를 지었던 노동자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급료였죠. 그리고 그것이 화폐의 기능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효된 빵은 실은 아주 영양가가 풍부했어요. 그리고 포만감을 줬어요. 그 다음에 휴대할 수 있으니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실은 저는 피라미드 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것을 했을까? 실은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됐죠. 근데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은 그 빵만큼 효율적인 음식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사람들한테 죽을 급식을 했다고 생각하면 급식하다 시간 다 갔을 거예요. 다 끓여야죠. 그릇 하나씩 줘야죠.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려야죠. 집에 가져갈 수도 없죠. 근데 이거는 저 공장에서 몇천 개를 막 구워가지고 하나씩 던져주면 끝.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빵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빵을 포터블 에너자이저라는 그 별명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굉장한 에너지 음식이었다는 거죠. 아까 그 소금 사막 나오잖아요. 거기 우리가 갔던 이유가, 거기 가게 되면 그 여러 부족들이 같이 그 소금을 캐서 낙타에 싣고 가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아주 오래된 산업이죠. 근데 거기에 여러 부족들이 겉모양만 봐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요. 특히 우리 눈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먹는 빵의 모양을 보면 딱 알아요. 실은 부족마다 빵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 예를 들면 기독교 계통의 그 부족이 있는데, 이분들은 안바사라고 하는 이런 모양의 빵을 먹고, 그 아파르족이라고 그 이슬람 그 굉장히 용맹한 그 부족인데, 이분들은 고고라는 빵을 또 먹어요. 고고라는 빵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창의적으로 만들어요. 뭐냐면은 돌을 불에다가 달궈요. 그래서 그거를 반죽으로 싸요. 그래서 그걸 잿더미 위에 올려놔요. 그럼 완전 오븐이죠. 뭐 밖에서도 열이 가해지고 안에서도 가해지고. 그래서 실은 빵은 단순히 이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은 곧 나예요. 곧 우리고.